클로징 벨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장까지의 흐름을 쫙 봤을 때 2차 전지주들의 급락이 눈에 띄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수상했는지까지 포스코홀딩스 통해 알아봤어요. 내일 장은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조용하겠지만 그 안에서의 필승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김민수 대표님이 오셔서 내일 장도 오늘과 똑같을 거다, 재미가 없을 거다, 한산할 거다 하고 가셨는데 힘을 주셔야지 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필승할 수 있는 종목은 이상엽 이사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가이드라인부터 보시죠. 시초가 필승주 3주가량 보유를 할 거고요. 예상 수익률은 17%를 주셨습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15, 10, 20 이렇게 끊어주시는데 17로 딱 주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화장품 쪽 코스메카 코리아를 웃으시는 게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요즘 중국 소비주 굉장히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서요. 네, 계속 그쪽이 또 워낙 또 흐름이 좋고 맞아요. 네. 지금 들어오는데 단체 관광이 시작이 이미 됐나 봐요. 지금 깃발 들고 여기 정문 앞에도 지금 다니는 것을 지금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네. 역시나 이제 중국의 이제 연휴가 굉장히 깁니다. 단체 관광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번에 좀 중국 관광객들이 찾는 곳은 굳이 이제 대표적으로 따지면은 면세점보다는 이제 올리브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지금 분석돼서 나오고 있고, 한 중국 블로그에서 보면은 이번 한국 여행의 필수 아이템, 머스트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 화장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리브영 화장품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영 보면은 이번에 3분기 매출이 1조를 찍을 것으로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을 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데, 참 이번 9월 지나면 10월에 관련돼서 나오는 뉴스 좀 뭐 놀라운 수치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먼저 이제 한국 방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식, 물론 이제 4분기에 한중일 회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안에 방한하기보다는 이제 뭐 내년 상반기에 방한할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소식은 중국 소비주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 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화장품주를 뽑아봤고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 포인트도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제 한 두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화장품 쪽에서는 이 ODM이라는 산업이 굉장히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 트렌드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디 브랜드잖아요. 근데 화장품 이제 진입 장벽도 낮아졌고 또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올리브영이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브랜드가 21개였는데 그중에서 19개가 인디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는 참 브랜드만 갖고 있고 제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속 주문을 하려면은 ODM의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적인 성장을 지금 맡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뭐 많은 기업들이 올해 내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앞두고 있는 점, 그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자회사, 알짜 자회사가 있죠. 잉그루드랩이 있는데 2018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미국인 회사예요. 미국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 본사가 위치한 곳도 영업하기에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얼타 뷰티가 있는데 올해 3월 기준인가요? 뭐 이렇게 북미에 한 1,300개 정도의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매장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올리브영처럼. 근데 그 곳에 또 이제 그 잉그루드랩에 또 이제 제품이 본격 진출했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미국인들의 또 문화, 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알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도
성장성이 있지만 이 OTC, 그러니까 이쪽에 일반 의약품이죠. 이쪽은 FDA 승인이 필요한데 이쪽으로도 인구루드랩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쪽에서도 꾸준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뭐 지금 뭐 차트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뭐 거래량 아래에 빨강색, 파랑색이 좀 꾸준히 올라와 있는데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6.17%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8월 중순에는 KB 자산운용이 5% 이상 신규 취득 공시가 있었고 또 이번 달 초에는 트러스턴 자산운용에서 또 지분 증가했다고 6.0%에서 8.41% 증가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관 세 군데 국민연금, KB 자산운용, 트러스턴까지 포함하면 20%가 넘고요. 그리고 흐름을 보시면은 5월부터 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5월부터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이 약 560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도 좀 안 돼요. 그러면은 3천억 대비해서 560억 하면은 5, 6, 7, 8, 9. 한 5개월 동안의 기관이 20%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샀을 정도로 이와 같은 수급을 놓고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라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들어온 수급에도 좀 관심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또 배경과 이런 이 모멘텀을 가지고 좀 뽑아왔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 저런 차트를 보여주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면서 실적단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소비주들 앞서 이화진 과장님도 좋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상엽 이사님도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메카 코리아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오늘도 뭐 27,000원은 지켜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27,000원 뭐 전후에서 현재 가격 이하에서는 뭐 매수해 볼 만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200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는 24,200원 이렇게 코스메카 코리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필승주는 무엇일지 이번에도 가이드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내장 추가 필승주 이번은 한 달 동안 보유하겠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13%고요. 오늘 굉장히 명확한 수치를 주고 계시는데 네. 이 13%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네, P&H 테크입니다. P&H 테크? 네, 처음 P&H 들어보는데. 테크 이제 IT 쪽, OLED 쪽으로 오. 네,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뽑은 이유는 이제 아이폰 15 출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좀 최근에 뭐 중국 한 유튜브에서 보면은 뭐 발열 또 이제 배터리 이용 시간 등 좀 이제 뭐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 좀 우려도 있었지만 딱 뚜껑을 열어보니 뭐 새벽 1시부터 학교 안 가고 1시부터 아이폰 사려고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이폰 15 긍정적인 판매 수치가 전망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전작 아이폰 14보다 사전 주문량이 한 10에서 한 12%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뭐 상하이 등 대도시 일부 매장에서는 아이폰 프로 맥스 등 인기 모델이 좀 매진되는 상황인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 분석가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이제 연구원이 거밍치 연구원인데 거밍치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에 아이폰 15 시리즈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5.3% 증가해서 7,600만 보다 더 많은 한 8천만 대는 팔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중요한 전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도 곧 열게 되는데 이 종목을 뽑은 이유는 또 이제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에서 뽑아봤고 구체적인 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회사가 이제 OLED 이제 유기물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주 거래처는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 쪽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15 출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디앙
으로 또 이제 전장용 OLED 소재도 공급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장용 모멘텀 굉장히 크죠. 뭐 여러 삼성도 그렇고 LG 그룹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런데 전장 쪽 모멘텀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의 그 차량용 패널 신규 수주 금액이 약 한 4조 원 수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애플의 이제 아이패드 11인치, 13인치 이제 OLED 아이패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쪽에서 한 1년간 한 1,0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 여기도 OLED 이제 그 소재가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뿐만 아니고 내년까지도 중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도 좋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같은 날에도 좀 매수를 하면서 연기금이 오늘까지 8일째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은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절대적인 수치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70억 원 전망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한 45%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1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 이후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점에서도 좀 실적과 관련돼서도 눈여겨볼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P&H 테크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한번 세워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이폰 이슈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벤트성으로 접근을 하는 건지, 한 달 정도의 보유 기간에 대한 이유는요? 네, 그 한국에서는 그 이제 10월 6일 날 예약하고 이제 일주일 후인 13일부터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러면 아이폰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좀 있을 수 있겠죠. 최소한 10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뭐 그렇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가격도 말씀드리면은 계속 5일선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5일선을 지켜지고 있는 모양새여서 단기적으로 5일선이 뭐 깨지면 또 이렇게 매수해볼 수도 있겠지만, 매수 가격은 오늘 장중 저가 수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2,500원, 목표가는 25,500원, 손절가는 29,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P&H 테크입니다. 목표 주가 25,500원, 손절가는 29,900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조금 더 힘낼 수 있게 시초가 필승주 두 가지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도 아쉽지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의 하락, 특히나 2차 전지주의 급락이 오늘 장에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내일은 시장이 좀 안정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끝까지 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